다음 주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순서인데요. 이미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간을 좀 많이 쓰셨기 때문에 좀 짧게 얘기할 건데요. 네, 어떤 주제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도망가시는 분 때리면 안 되는데 네. 전원책 변호사 지금 예능 출연할 때입니까? 아, 그 얘기군요. 네, 이게 전원책 변호사가 조광특위 활동 중에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애초에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한국당에다 일갈을 하고 떠난 모양새로 돼 있지만은 일갈.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방송과 정치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네. 방송 섭외는 많이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에 따라 가지고 거절해야 될 섭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조강특위 위원이라고 하고 본인이 전례 없는 권한을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에게 속된 말로 물갈이 또는 칼질을 하라는 의도로 네.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능 전문 방송사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이걸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칼질 당한 사람이고 만약 예. 잘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나는 진짜 정치 인생을 지금 마감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밖에 나가가지고 날 자르고 나가지고 예능에서 휘덕거리고 있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책을 맡았으면은 좀 버릴 네.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저도 방송하다 보면 출연료에 눈이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솔직하시네요. 네, 저도 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본업이 뭐냐를 이제 생각해가지고 제가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 추석 때만 되면요, 진짜 무슨 뭐 소개팅 프로그램 뭐 그 선 프로그램 이런 거 들어와요. 근데 네. 안 하거든요. 나중에 네. 그런 뭐 말이 나올까 두려워가지고. 전 변호사님이 이제 출연료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좀 저희가 많이 나간 얘기 같고요. 아니요. 근데 이분이 예. 이제 나중에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예. 그 기자가 이 부분을 질문하니까 예. 아니 일이고 내 생업인데 병행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아니 근데 예. 그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네. 그 한 조광특위 빨리 열심히 일했으면 2달 정도인데 네. 2달의 기간을 못 참을 정도로 그럼 전원책 변호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고요.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변호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겸업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정치 활동하면 생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취지가 뭐냐면은 변호사들은 세비가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본업에 집중하는 얘기고 과거 같은 경우는 변호사 겸업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 예. 예, 국회의원들한테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무슨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애초에 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맞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 다른 두 분의 의견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김종민 위원장님. 뭐 열심히 하려 했냐 안 했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특히 네. 정치와 예능 방송이라는 게 뭐 정치인들이 뭐 예능 방송 상당히 나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게 뭐 전원책 변호사한테만 해당하는 것이냐를 문제를 가지고 네. 이슈처럼 다루는 건 좀 너무 가벼운 사안이다 생각이 들고 예.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원책 변호사가 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혁신이 실패했는가 이런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 정도 수준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수준까지를 포함해서 했던 분도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이 실패한다. 이 정도가 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 개혁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또 혁신의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제로가 된 예.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향후에 이제 이 문제가 어디로 이제 번져갈 거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혁신이 끝났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남은 거는 자신이 이제 총선에서 살아남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보수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국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 건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김종민 위원장 말씀이시고요. 네. 신재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전원책 변호사님도 그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자한당 혁신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비슷한 고민들을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 조광특위를 위원장을 하면서 이 예능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다 정치인으로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다 TV에 나와서 자기 정당의 이야기를 예. 정치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죠. 저희 프로는 예능은 아닙니다. 아, 네. 네. 아무튼 예능이든 뭐 TV 프로그램이든 시사 프로그램이든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단순히 이 TV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전원책 변호사가 TV나 인터뷰 언론사 같은 것들을 내부 정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뭐 당대회 일정을 뭐 뒤로 미루자, 뭐 혹은 뭐 계획을 어떻게 하자 이런 당무 일정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걸 네. 언론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공개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누구한테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조강특위가 할 법하지 않은 일들을 네. 이제 조강특위로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조강특위라는 것이 세워지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무슨 예, 얘기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네. 사고당협이 생겼으니 사고당협의 지역의 위원장 같은 것들을 선임하기 위해 전원책 변호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네, 거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이 대표단이 전원책 변호사를 삼고초려하면서 섭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권을 다 일임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네. 이게 근데 한국의 정당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이 당 밖이나 당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몇 명 모시고 와서 이분들이 정권을 휘두르게 하는 게 가능한 정당 구조가 우리의 한국 사회의 정당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얘기를 하시는 네네. 거군요. 예. 근데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정당인데 왜 정당 내부는 독재가 가능하죠? 왜 한 사람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판단 내릴 수 있죠? 그것이 아무리 사고당협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리고 왜 삼고초려하여 이 사람에게 전권을 주고 또 전원책 변호사는 나에게 정권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공격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약간 후진국적인 정치 양상을 왜냐하면요. 보여주는 신재희 것이 위원장님은 아닐까 일단 싶어요. 이게 기성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제 본인은 원외 정당에 계시기 때문에 후지다. 하여튼 한마디로 후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자한당이 이분이- 혁신 대상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 왜냐하면 거죠. 이분이 네. 그 정치 평론하시면서 세상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셨어요. 보면. 아하.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고 칼 들고 뛰어다니면은 네. 저기 자한당내 소들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네, 뭐 네. 올 단두다 이런 게 그런 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쉽게 봤다.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 말할 때부터 신기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가지고 소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면은 소가 100마리도 넘게 있고 예.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이 소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소들이 네. 그냥 바깔던 누렁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하지 않다. 그냥 잡으려고 이게 전원책 변호사 들고 있는 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식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로 소를 다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고 네. 애초에 소들 자체가 그때 김무성 대표 뭐 잡겠다고 한번 했다가 그다음 바로 다음 날 꼬리 내린 것처럼 네. 이 소들이 그냥 누렁소가 아니라 코뿔소에 전부 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소들인데 이걸 네. 들겠다고 지금 식칼 하나 들고 뛰어들어가 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니, 거는 근데, 애초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예. 왜 식칼을 들고 가요? 코뿔소 잡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뭐 별로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전 변호사가 이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 포럼 만들어서 보수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신당 창당까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 아니 소 잡겠다 소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쫓겨나신 분이 지금 가가지고 내가 무슨 육류 도매상을 차리겠다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아니, 소를 못 잡으니까 소떼를 몰고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근데 새로 저는 만들겠다, 뭐 현재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예. 현재 조건에서는 별 가능성은 없다고 볼 가능성 수밖에 없다고 없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시점이 빨라요. 그러니까 총선이 다다르게 되면 의원들이 이제 아하. 마음속에 이제 답답한 의원들의 경우가 이합 생기고 집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보수통합이나 분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지금 시점이 약간 그런 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혁신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네. 이런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마도 움직일 의원들이나 이런 고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네. 선점 효과가 있을지 이런 예.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 같은 게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네.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산돼야 되는 정당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봤었을 때, 강한 발언을 하시네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예. 차라리 그냥 새 정당을 창당하시는 게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14번이나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으셔야죠. 그만하시고 이제 그런 녹색당한테? 면에서 오신 네. 걸 네. 나오신 거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